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자 여러분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상승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단기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 만큼 깊건 얕건 단기적인 조정은 올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거든요.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아니라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신나게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종 테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예,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인트로 영상을 왜 넣냐, 그냥 저거 약간 사족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한 번에 쭉 만들고 사실 리뷰할 시간도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방송을 찍다 보면 막 오탈자라든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지 않고 원샷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예,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약간 그 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정보를 전달 드리는 거고 방송인데 허투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었는데요. 예, 7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양시장 속매수 하더니 이놈들이 진짜 예 집에 온 며느리가 다시 나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했습니다. 예, 라운드 피겨인 13,000원에 팔았어요. 정확히 얼마까지 상승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걸어놨거든요, 그냥. 예, 팔렸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제 계좌가 아니라서. 시장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이거는 계속 인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필요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언젠가 안 붙이는 날이 오겠죠. 예, 좀 단기 급락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였는데요. 자, 갭 상승해서 좀 더 오르고 끝났죠. 하지만 갭을 좀 메우는 움직임도 있었다. 요렇게. 요런 움직임이 있었고, 거래량은 뭐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 지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으로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좀 저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자, 거래량이 터졌던 곳이 여기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봉이 있잖아요. 이 봉에서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차트를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약간 여기서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2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1차원이 아니고. 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잔뜩 물렸던 애들이 엄청 물렸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반대에 나간 애들 빼고는 다 버티고 있었다는 건데 제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오히려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예, 손질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껏 버티다가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오히려 내가 더 사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원래 분할 매수를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사는데 한 번 사는데 올라가 버리면 이것만 수익을 보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좀만 더 떨어져 주면 비중 늘릴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요것만 수익 보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땅땅 세 번인데 하나, 둘, 세 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계획적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평단가가 한 요 정도일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온 거죠.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지저분해졌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내일 상승하더라도 약간 요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펜 색깔 못 봤구나. 약간 안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케이스가 어디일까요, 이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자, 주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으로 하면, 자, 어디 케이스에 해당할까요, 이건? 케이스 1이죠. 케이스 1이죠. 딱딱, 밑꼬리 달고 올라왔죠.
예, 그 다음 주에 이 선을 안 깨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직생 라인이 생겼죠. 여기 사직생 라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떨어져도 이걸 깨지 않고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우상향이죠. 약간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면 깨끗이 포기해야 됩니다. 깨끗이 포기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자, 주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거라도 보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예. 자, 무디스가 한 증권사업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답니다. 무디스는 5일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국내 증권 산업의 리스크가 심화될 것.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JP 모건 한 성장률 전망 2% 밑으로 내려, 예, 올려 잡았었는데 이게 경기 부양으로, 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한 글로벌 확산과 더불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전망치 수정의 근거를 제공했다. 지금 현재 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디스랑 JP 모건이 뭐 하는 회사죠? 예, 시정평가 회사, 얘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왜 이런 기사를 낼까요? 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왜 이런 기사를 낼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키시라고 저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쟤네 공매도를 쳤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단기 물량 다 팔고 외국인 나갔잖아요. 나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빨리 팔어. 내가 사게. 밑에서. 공매도 엄청 쳐놨으니까 빨리 떨어뜨려. 약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매도 막 난리 날 거예요. 이런 기사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겁나게 또 떨어질 겁니다. 겁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는 순간. 겁나게 떨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봐야. 예, 심해봐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IMF도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지난해 수준 아래라고 지금 다들 난립니다. 예. 언제부터 애들이 이렇게 착했죠? IMF 사태 아시죠? 제가 이거 영상 만들다가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98년에 IMF 사태가 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얘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때려야 됩니다. 가서. 나쁜 놈들이 진짜. 자, 아무튼 지난해 수준 아래랍니다. 500억 달러 투입해서 좀 완화하겠대요. 예.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0, EU 기후변화 법안 발표.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전력이 막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붙여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가 결국엔 좋아질 겁니다. 예, 친환경 관련주가 결국엔 좋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산업화 시절에 막 기름 막 그다음에 막 폐유 이런 것들 막 한강에 갖다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몰래. 그게 그때는 그냥 양심적에 찔릴 뿐이지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거기 버리면 이제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유럽 얘들도 지들이 산업화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증기기관 발명되고 제1차 산업혁명 때 자기들이 얼마나 그렇게 석탄 떼어 제꼈어요. 자기들이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아시아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얘들아 우리 자연을 사랑해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괘씸한 겁니다. 브라질도 얘기하죠. 아마존을 막 그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하는데 브라질이 발끈하잖아요. 야, 니들 그럼 돈 주던가 나한테. 그럼 아마존 보존비 내. 우리 발전 좀 해야 되는데 왜 막어? 쥐들은 발전 다 했다고 이러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예, 아무튼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진칼 지분이 2.98%또 매입. 예, 델타. 골드만삭스 창구를 보면 재밌어요. 예. 왜 조은태의 백기사가 됐나?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진칼과 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 썰입니다, 썰.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한진칼이 상승 제가 그때 한다라고 했을 때 메일로 약간 따지신 건 아니고 그냥 당신은 왜 그 기업 가치가 없는 기업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도 결국 차트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냐라고 하는데 예, 뭐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은
기업의 가치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기업 존속 이유는 영업이익 창출입니다. 영업이익 창출로 인해 주식 투자로서 주식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맞는 거죠. 예. 이익을 환원하려면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자, 근데 한진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작금의 사태가 지분 싸움 중이라서 그런 거죠. 지분 싸움 중에 꼼꼼을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지금 한진칼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분 싸움. 자, 그러면 지분 싸움 중이라 실제 가치가 아니다.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예. 실제 가치가 아니다. 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한진칼의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지금 현재 가치가 그 표입니다. 표. 티켓이에요. 한진칼의 주식 자체가 티켓화가 된 겁니다. 티켓이 지금 돈 주고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켓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진칼 주식이 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금은 뭔가요? 금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예. 금은 가치가 있나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죠? 여러분, 지폐는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예.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나온 내용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지폐는 존재하나요? 정부라는 건 진짜 존재하나요? 나라라는 건 진짜 존재하나요? 잠깐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진다. 아무튼 이 금이라는 것도 결국 금 본인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 자체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거 두고 사람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축구가 관중이 없으면 그냥 완전 공허한 메아리죠. 그냥 공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의 주식 자체가 금처럼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한진칼 이 지분 싸움 사태가 끝나면 얘들은 대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공매도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쟤네. 폭락하면 공매도로 수익 내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물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 공매도 상환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US stock may fall another. 이거 읽으면 안 되겠다. 예. 자, US 스톡이 또 다른 11% 떨어질 거다. 이 데미지로. MSCI가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JP 모건, 무디스, IMF, 그다음에 MSCI 네 가지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랑 다른 겁니다. 아무튼 보면 다른 더블 디짓 두 자릿수 하락이 있을 거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이 데미지 때문이다. 뭐 땡땡땡이 퍼지고 있어서 그렇다. MSCI가 얘기했다. 자, 사이팅. 그 무언가 갖다 붙였대요. 그게 시나리오 베이스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의미 없고요, 읽어보면. 아무튼 얘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작금의 사태가 계속 퍼져서 11%의 하락이 한 번 더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도 공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 얘들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은 공매도를 시원하게 쳐놓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네, 우리랑 달라요. 저도 만약에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막 코덱스 인버스나 아니면 진짜 그 대주거래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고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스피가 아마 5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빨리 빤스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좌 지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썰이 좀 긴데요. 이거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딱딱한 주식 얘기보다는 이런 걸로 머리를 풀고 뒤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었는데 생각보다 기네. 빨리 할게요.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UMF M포인트 사용 혜택이 제휴사 사장에 의해 변경되었으니 이거 좀 얘기가 긴데 빨리 얘기해야겠다, 이거는. 이 메일 하나만 봐도 뭔가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M포인트 정리. M카드 아시죠? M카드. M카드인데 5포인트 사용. 근데 최소 결제 금액 및 이용횟수 제한 없이 5,000포인트까지 가능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는 게, 자, 1일 1회 사용, 예, 제한했어요. 최대 2,000포인트 사용 한도 반 밑으로 줄였어요.
자, 지금 현대카드랑 위메프가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현대카드가 저한테 보낸 거죠. 이거를 보면 뭔가 유추되는 게 있지 않나요? 자, 보시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위메프나 현대카드 둘 중에 한 명이 안 좋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혜택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안 좋을까요? 어떤 놈이 안 좋을까 보면 위메프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매출액이 늘겠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 수익이 많이 남는 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고 생필품 같이 그 생필품 같은 것들은 그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팔리고 있다. 이 커머디티스죠. 그런 것들만 팔리고 있다라고 한 거고, 자, 위메프는 현재 그래요. 얘들은 개선하고 싶어 하겠죠. 개선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현대카드는 이제 IPO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FI라고 하면 그 재무적 투자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런 애들 눈치를 보고 있답니다. 현대카드 IPO가.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된답니다. 2021년까지 늦추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 현대카드도 영업이익 개선이 시급해요, 지금. IPO 전에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싶겠죠. IPO 흥행을 위해서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재무 건전성 확보 마일리지 손질 나서 항공업계 기사에서 마일리지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혀 있대요.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마일리지를 개선하면. 자, end포인트는 마일리지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현대카드가 마일리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카드 M2, M3 에디션, 제가 M3 쓰거든요. M3가 혜택이 되게 좋았어요. 주유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많이 쌓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생각 없이 쓰면 됐거든요. 그래서 현대카드를 주력으로 썼는데 이제 발급 중지했습니다. 여러분, 발급 중지했다는 건 얘들한테 불리하다는 겁니다. 얘들한테 유리했으면 발급을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오고 현대카드 고객으로 많이 끌어들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게 약간 좀 눈속임 상품을 이제 없애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카드도 마일리지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IPO를 위해서 이 부채로 잡히는 이런 마일리지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UMF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인데 영업이익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의 액션이 취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둘 다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폭으로 폭등했죠. 오늘은 뭐 일단 미 선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밑꼬리를 달 건지 안 달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하락은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밑꼬리가 달리냐 윗꼬리가 달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오늘 뭐 뉴스 이거 의미 없고요. 내일은 공간정보 사업 추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리모델링 같은 게 뜰려나 모르겠네요. 내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IR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때 뭐 물어보겠죠. 또 합병에 대해서. 그럼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월 27일에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다려지는 게 4월 24일에서 29일 AACR입니다. 예. 이게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 캔서 막 이렇게 아마케라는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 자리예요. 참가 기업들은 제가 가진 거 위주로 썼습니다. 예. 사심 좀 넣어야죠. 예. ABL 바이오, 한미약품,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파맵신, 유틸렉스 등입니다.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몰래 사놓고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태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거를 증오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응도 조금 있었어요. 예, 얘들 왜 오르나 했는데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오늘 대북주 좀 상승했죠. 예, 대북주에 역시 제가 미륵이죠. 예, 미륵입니다. 저는. 자,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이 확 늘었죠. 예, 공매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좀 보이죠. 예, 공매도가 요런 데서 발생했네요. 여기서 좀 거래량이 폭증했겠다. 거래량이 쭉 떨어지고 다시 그 종가에서 올라갔습니다. 종가에서 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금융투자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 금융투자가 또 막판에 인버스를 산지 뭘 산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뭐 이 정도면 이상적이고요. 예,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잖아요. 예. 이런 장은 뭐 다들 해피하죠. 예, 상한가도 6개나 나왔네요. 요즘에 제가 상한가를 체크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올라간지 모르겠네. 자,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은 많이 안 올랐고요. 코스닥은 좀 준수하게 올랐어요.
이거 왜 떨어진지 아시죠? 이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가. 아까 그 뉴스들하고 몇 개 나왔어요. 대차 잔고는 늘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줄어들지 보시고요. 시중융자가 10조 밑으로 떨어졌네요. 이러면 10조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겠네요. 자,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지금 그럼 9조대로 들어왔는데 그럼 내일 폭등하나요? 내일 폭등인가? 잠깐. 그러네. 그분들 말이 맞다면 내일 폭등하겠죠. 자,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미선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면 상승폭에 비하면 한 4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상해랑 일본도 오늘 상승했어요. 근데 얘들이 윗꼬리를 달았나? 음봉인가? 모르겠네. 이런 걸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오늘. 유로스톡스랑 독일은 같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겨울물이 지금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팔고 있다는 건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개념이 까다롭습니다.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예. 방금 국채 금리가 파란색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 국채금리 안 좋아지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채금리를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중금리가 40%예요. 만약에 간단하게 할게요. 시중금리가 40%예요. 근데 국채를 100만 원짜리를 사면 10년 뒤에 50만 원을 줘서 150만 원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은 50%죠. 50%죠. 자, 근데 120만 원에, 이 사람이 120만 원에 팔아요. 만약에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일시불로 120만 원에 팔아요. 이게 예전에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얘들이 계속 얘기하는 여러 가지 CDC라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을 돈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이자를 이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빅숏이 그때 리먼 브로더스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주택 대출을 일으키면 매달 달달 이렇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신용도가 좋아요. 그러면 AAA입니다. 저는 AAA 등급의 채권인 거예요. 얘는 10년 동안 월 얼마씩 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너한테 팔게. 일시불에. 약간 요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국채가 그런 개념인데요. 자, 120만 원에 팔아도 산 사람은 30만 원 이익이죠. 왜냐하면 150만 원 받을 거니까. 제가 이거 120만 원에 사면 3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엔. 그럼 10년 국채 수익률은 25%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반으로 줄어요. 자, 시중금리는 40%예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25%예요. 그러면 그냥 은행에 놓고 말죠. 맞잖아요. 자, 120만 원에 매도한 사람은 20만 원 플러스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20만 원 벌었고 시간을 벌었죠. 투자 수익률은 20%예요. 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20%고 시간을 벌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자, 금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금리 하락은 뭐죠,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이게 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 120만 원에 사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25%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금리가 2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계속 될 거다. 경기 침체가 곧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채를 사잖아요, 사람들이. 120만 원 이상의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거든요. 120만 원까지 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쭉 시장이 상승했어요. 이제 금리 좀 오르면서 좀 자본을 회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금리 상승은. 경기가 화랑이란 겁니다. 지금 현재 화랑이에요. 자, 그럼 100만 원보다 싸게 매수를 희망하겠죠. 예.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50%보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겠죠. 자, 이거는 상승하고 있고 이건 하락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저거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너무 개념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간 선물은 하락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자, 뭐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흥국에 돈이 올 확률이 높다. 위험 자산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달러를 팔고 있다. 사람들이 이겁니다. 달러를 팔고 있다. 달러를 팔고 있다. 이겁니다. 자, 원달러는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인덱스랑 약간 커플링이 돼 있지만 약간 원달러가 상승 압박이 더 있습니다. 지금. 예, 상승 압박이 더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원달러는 상승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위안은 뭐 그냥 그렇고요. 자, 원자재 동향입니다. 지금 반등하다가 조정 보이고 있어요. 예. 반등하다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약간 선행하죠. 그래도 예, 원자재가 선행합니다. 경기에. 자, 골드 컨트랙은 저만큼 반등하네. 예,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겠죠. 지금 금리를 인하했는데 안전자산이 선호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지금 현재 순수하게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시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야, 한진카를 띄워놨었네. 예. 자, 지금 보시면 뭐 양매도였는데요. 금융투자가 좀 팔았죠. 금융투자가 시작하자마자 쭉 팔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장 초반에 올렸죠. 장 초반에 사다 팔았죠, 얘네. 아, 이런 거 참 잘 안 되냐. 아니네요. 예.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계속 팔았어요. 금융투자 사지 않고. 근데 마지막에 좀 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좀 사서 올렸어요. 외국인이랑. 마지막에 뭘 샀을까요? 얘들이 마지막에 뭘 샀을까? 이것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호가창을 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면. 삼성전자라든가. 연기금이 좀 샀네요. 잠깐만요. 연기금이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전자랑 맥쿼리 인프라를 오늘 많이 던졌거든요. 외국인이. 네, 삼성전자를 좀 받고 연기금 등이 좀 받았네. 좀 받았네요. 낙폭 과대한 종목들일 수도 있겠네. 전부 다. 약간 이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연기금이 이제 하락을 해도 좀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면 얘들 이제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한동안 엄청 사더니 엄청 팔더니 이제 다시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는 뭐 됐고 금융투자는 뻔하죠. 뭐 삼성전자 팔았을 거고. 예. 인버스 팔았네. 10년 국채를 팔았다. 10년 국채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도 좀 샀네. 금융투자도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이거 한 번에 정렬 안 되냐, 왜 키우면 되는데. 자, 코스닥은 이것도 마지막에 좀 샀네요. 근데 코스닥은 움직임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팔 때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는. 야, 이거 진짜 너무 외국인 따라갑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냥 가지고 놉니다. 무조건 외국인이 가지고 놀아요. 금융투자도 외국인 움직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자, 코스피는 진짜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죠. 아까 상승 하락 좀 모습을 보시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독식한 게 없습니다. HLB가 오늘 좀 떨어졌죠. 맞나? 잠깐만요. HLB 못 봤다. 이 뒤에서 보면 되는데.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 생각보다 안 떨어졌네요. 이거 다 받고. 알았어요. 저혜련은 언제 고칠지 모르겠네요. 10년 뒤에도 저혜련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유진투자증권이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랍니다. 자, 여기 지금 뚫어냈어요. 예, 뚫어냈어요. 여기 박스권. 여기 뚫어낸지 안 뚫어낸지 봐야 한다고 했죠. 갭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그러네요. 예. 약간 요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내일 이렇게 해주던가. 이거 마의 사각형 됐네. 예, 약간 이런 식입니다. 여기 저항선이 있어요. 저항선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지던가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던가. 저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나아요. 그럼 내일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기 투자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코스닥도 똑같은데 얘는 좀 위치가 좀 달라요. 예, 위치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달라요, 움직이는 게. 아, 이거는 상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상방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4월에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번 랠리할 수 있어요. 자, 해외 지수. 좋아. 월트 디즈니 뭐 아우 누구인가 가자 그래. 아, 이게 아니지. 예. 중국 상해 윗꼬리 달았나? 아유 윗꼬리도 없네. 아, 야 이거 진짜 배 아프다 이건 진짜 배가 아프네요 진짜. 중국 상해는 전고점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음, 아이시아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나스닥. 여러분 그 증권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IC와 MSCI 보는 사람 저밖에 없지 않나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나스닥은 일단은 오늘 떨어질 거니까 야 그럼 박스권이야? 안 되는데. 에이 오늘 미꾸리 달 것 같아요. 예. 여기서부터네. 약간 요러네요. 예, 요런 박스권이네. 일단 박스권 하나 그려놓고 요거 뚫어주고 오늘 거의 강보합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밑꼬리 달고 강보합. 강보합이면 좋겠다. 오래 걸리네. 자, 이거 뭐야 이거? S&P를 켰네. 그거예요. 예. 예, 이것도 약간 이렇게 박스권일 수 있겠네. 하나 더 그리면 여기겠죠. 예, 요렇게. 이 사이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사이 박스권 예상합니다. 못해봐야 박스권, 잘하면 V자 반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여기서 폭락이 오면 그냥 깨끗하게 접으면 되는 거고요. 예. 깨끗하게 접으면 됩니다. 근데 미장이 폭락한다고 한국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서로 약간 비슷하게 움직일 뿐이지, 저는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우하향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은.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흥국에 돈이 들어와요. 예, 돈은 유한한데, 자꾸 다 지금 미국 시장이 좋아서 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MSCI 신흥국이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아져야 신흥국으로 먹을 게 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튼튼하고 금리가 우리보다 비싼데 누가 우리 시장에 투자합니까? 외국인이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길어지겠다 여기서. 네. 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내일 하락에도 슬퍼하지 마시고요. 예. 내일 갑자기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제갈량이 쳐들어왔냐 뭐 약간 이런 거죠. 예.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